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누나 독사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길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4년 12월 3일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온 나라 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기억을 아직 채 지우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123일이 지난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죠. 이곳 시간으로는 공교롭게 2025년 4월 4일 새벽 4시에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한 20여 분에 걸친 그 판결 낭독문을 제가 생중계로 보느라 잠을 설쳤는데요. 제 소감은 정말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쟁점이 되는 사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8대 0이라는 헌법재판관원 전원의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그러니까 파면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정치색,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의 싸움이 아니고, 우냐 좌냐의 싸움이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2024년 12월 3일 날 행해졌던 그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월권 행위이자 국기문란 정도의 내란죄는 이번에 탄핵소추에서 빠졌죠. 빠졌다고 해서 내란죄가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중요한 범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도 우리는 참 여러 곳에서의 갈라치기가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탄핵 소추를 겪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국민 개개인이 다 갈라치기를 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 파면으로 결정이 났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정치색을 논한다거나 정치색을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국회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탄핵 소추로 이어지는 이 지난한 과정들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대단하실 정도로 참 잘 지켜보셨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도 정말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분노도 있었죠, 분명.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채 지금 123일을 보내면서 잘 참았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이 탄핵소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갈라치기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보수를 뛰어넘어서 극우로 향하고, 좌는 좌대로 극좌로 치닫기도 하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죠. 재미라기보다는 우프다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치인들이라고 스스로가 자평을 하던 분들의 극우화 현상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던 그런 많은 분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의 정말 뛰어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까지 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약간은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 중에서 교육계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어느 한 분께서도 이 정쟁 싸움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굉장한 그 이미지 추락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캐나다인가? 그쪽이 국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군대도 면제도 받았었고, 그리고 경제활동은 한국에서 하면서 주소지 또한 한국에 두고 계시면서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던 분도 계셨고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젊어서 유학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오셨던 그 광부분들이나 간호사분들처럼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한 그런 인생사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얽히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남아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는 아직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생각은 계속해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때가 되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차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그 대사관의 분관에 가서 꼬박꼬박 아이들을 데리고 투표를 하고 옵니다.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희 세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에서 물려받은 자산이라면 자산일 수가 있고 지식이라면 지식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투표장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배움이 대를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념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그 재외 국민을 생각하실 때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서 나간 곳이고 너희들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전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사는 대신에 가정생활로 치면 시집살이를 겪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한국에서는 마음고생을 할 일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제가 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변은 제가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한국의 가족들과 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터치나 직접적인 마음 아리 같은 거는 그들보다는 덜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가족 없이 살아야 되는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받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재외 국민들에 대한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좀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싸이라든지 BTS라든지 요즘 들어서는 블랙핑크라든지 그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야말로 발로 뛰어서 한국에 대한 그 K-팝에 대한 K-문화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 같은 개인기가 특출난 그런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영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네임밸류를 높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한 명이, 김연아 선수 한 명이 저희에게 주었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고 국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높여 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정말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일반 국민, 저와 같은 재외 동포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한식 알림이로 나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때로는 직접 이렇게 작은 가게를 창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한식을 알리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언론에서 보거나 방송에서 볼 때 정말 그분들의 노력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러한 그 개개인의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K-문화, K-음식 문화를 알리는데 저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국격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일부 정치인들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남자들이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건 여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모든 후유증과 모든 책임과 모든 아픔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여자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아픔 속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자들이 왜 전쟁을 치른다는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정쟁은 정치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정쟁을 하는 건 정치인들이지만 정쟁을 치르는 건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치의 전쟁은 정치인들이 하고 그들의 공과도 정치인들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남은 뒷수습은 저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께서 저의 이런 일개 국민의 호소를 얼마나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다음 선거에 있어서 곧 한 2달 후면
선거가 치러지겠죠. 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색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데 따른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조항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권자들을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해안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집권당에서는, 현재 집권당에서는 재집권을 위해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바로바로 바꿀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오늘의 그 파면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에서 아마도 파면을 반대했던 쪽에서는 작은 소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갈라치게 됐던 이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소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박하지만 해괴한 단어 하나가 유행이 되었죠. 바로 대통령 측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의 입에서 나온 계몽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비상식적인 계엄령에 의해서 본인은 계몽이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변호인께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개 국민인 저를 이렇게 웃기는 재주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직도 계몽 중이신가요? 네, 저는 절대로 계몽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정치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개의 재외 국민 중에 하나인 저까지를 이렇게 유튜브 앞에 이끌어내서 정치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 그 탄핵 소추에 관한 결과문을 제가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김을 느꼈습니다. 아까 그 유명하신 가수분께서 JK 김동욱 씨께서 2026년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기사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물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절망도 많이 하고 일론 머스크도 툭하면 요즘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파면 결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